커피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최애 기호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이 모닝커피 한 잔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상태라면 정상적인 몸의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줘요. 사람이 계속해서 항진되어 있다는 것은 염증 상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암이 자라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커피 중에서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커피 첫 번째.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입니다. 커피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최애 기호식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커피 없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고 머리를 깨우고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닝커피 한 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이 모닝커피 한 잔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상태라면 아주 건강한 정상적인 몸의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새 쌓여진 노폐물을 배설하고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는 모닝커피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인을 통해서 안에 있는 호르몬을 한 번 더 쥐어짜서 빵 쓰는 건데 반동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카페인을 더 자주 넣어줘야지 내 몸이 반응하게끔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악순환의 고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모닝커피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면도 있다는 거죠.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이라는 원두콩을 볶았을 때 원두 기름이 산화되면서 나타나는 2급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많은 인구가 커피를 마시는데 그럼 다 암에 걸렸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좀 자신이 없다거나 암에 걸려 있거나 한다면 저는 암에 걸렸었고 암에 치유된 환자로서 저는 이렇게 양날의 검이 존재하는 식품은 빼버립니다. 지금 커피에서 중요한 한 가지 성분이 카페인이라는 성분인데 너무나 우리는 사랑하죠. 카페인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업무 효율을 내기 위해서 반짝하면서 정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질병 상태에 와 계시다면 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굉장히 큰 하나의 작용이에요. 커피 마시면 바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탈수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암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암 환자는 이미 몸 안에 수분의 부족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암이 결과적으로 온 것이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가뜩이나도 내 몸의 체액이 70%가 딱 유지가 돼야 되고 소화기관에서부터 이 장까지 소화 분비액이 거의 하루에 8리터 정도가 만들어져요. 수분이 꼭 필요하죠. 췌장액이 1000ml씩 만들어지려면 이 수분의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췌장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췌장관이라든지 담도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막히게 되면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아침부터 딱 마시면 가뜩이나 부족한 수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소변으로 다 나가게 되잖아요. 카페인의 이뇨 성분,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커피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줘요. 그것이 업무의 능력을 발휘하기엔 너무나 좋은데 사람이 계속해서 항진되어 있다는 것은 염증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암 환자라면 계속 교감신경을 항진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염증 물질인 콕스2, PG2 라인이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 암이 자라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로 암 환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커피를 끊는 것입니다. 커피 중에서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커피 첫 번째 믹스 커피입니다. 제가 믹스 커피를 하루에 2잔씩 마셨는데 믹스 커피 카페인도 안 좋지만 또 뭐가 들어있어요? 프림 성분, 설탕 성분은 치명적인 당분과 합성 지방, 합성 크림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우리 베리에이션이 많잖아요. 커피에 바닐라는 바닐라 시럽을 넣고 카라멜 마키아토는 카라멜 시럽을 넣어요. 자, 인공 과당 달달하고 맛있죠. 커피도 카페인 주죠, 당분 주죠. 너무 행복한데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공당은 우리의
우리의 장내 환경을 망가뜨린다. 유해균이 먹이가 되는 거야. 인공과당이. 페인 마셔갖고 탈수되면서 소변 계속 나오고, 인공과당을 많이 먹으니까 장내 환경은 나빠져서 설사 변비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카라멜 마끼아또 먹고 나면 가스가 많이 나오고 방구 냄새가 지독해지실 거예요. 이런 류의 커피는 안 된다. 정말 나는 커피는 끊을 수 없어 하신다면 그냥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탄맛 있죠. 탄맛이 나는 원두로 만든 아메리카노는 안 됩니다. 한 잔을 마셔도 좋은 원두로 갓 볶아낸 드립커피로 마신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성분들을 조금 제거하고 하루에 한 잔으로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당뇨병 환자들은 공복 혈당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혈당을 최대한 올리지 아니하는 식단을 하도록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흰쌀밥 안 되고 현미잡곡을 꼭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BI 지수라는 게 있어요. 혈당이 얼마나 식후에 올라가는가. BI 지수가 낮은 거를 섭취하는 게 당뇨병 환자의 식단 가이드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그날, 그 전날 먹은 혈당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는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치예요. 그럼 3개월 평균치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보통 5.6 정도 나오면 경계로 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6점대가 넘어간 거죠. 공복 혈당도 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원하는 공복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필사적으로 100 이하로 맞춰야 돼요. 이미 암이 온 몸은 혈당이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당뇨가 왔다. 그럼 공복 혈당 145죠? 금방 식후에는 200이 훌쩍 넘어가요. 당뇨병 환자는 이미 300이 넘어가신 분들이죠. 당뇨약을 복용하시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150까지 떨어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식사를 하셨으면 혈당이 굉장히 피크가 올라온 상태에서 믹스커피를 딱 마시면은 혈당 덩어리, 프림 덩어리 거기다 플러스 더 올려주잖아요. 또 이 상태로 약 먹으면서 유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믹스커피는 정말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 정말 끊을 수가 없죠. 프랜차이즈 전보다는 직접 로스팅하는 원두 공급처를 하나 정해 놓으시고 오늘 볶았습니다. 그럼 바로 아주 소량으로 받는 거죠. 500g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한 달씩 먹잖아요. 소량씩 해놓고 잘 밀봉해서 공기 접촉을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드립커피로 내려 마시는 거.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그 아메리카노하고는 맛이 좀 많이 틀려요. 그런 식으로 변형을 주시는 것.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게 이제 커피숍인데 다른 걸 선택하죠. 어떤 분은 디카페인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먹어야 될 때는 디카페인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바꿔서 하신다면 먹고 싶은 거를 너무 제한하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가끔은 하셔도 된다. 커피를 대신해서 저희 암 환자들한테 두유를 추천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이미 다 두유기를 하나씩 장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허리테 콩을 한 줌을 쥐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두유기에다 그냥 넣어요. 40알 정도 300ml 물 넣고 25분 지나면 두유가 한 잔 딱 나와요. 두유 만들어지는 동안에 저는 가서 세수하고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먹을 두유 한 잔이 딱 준비가 돼요. 너무 심플하죠. 커피 대신 아침 두유 이렇게 저는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두유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두유기가 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두유기가. 중소기업에서 1인용 걸 사면은 이 접촉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하나 새로 장만을 했어요. 조금 큰 거 샀어요. 이 정도.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두유만 되지도 않고 죽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진짜 편리하고 가족용으로 한 이 정도 크기? 조금 무겁긴 해요. 그래도 굉장히 편리해요. 솔로 그냥 한번 쓱 닦아주면 되니까 두유기를 하나 장만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커피 대신에 오늘은 녹차. 녹차가 가루로 되어 있는 거를 말차가루라고 하는데 말차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항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녹차 티백보다는 그 말차가루가 더 효과적이에요. 녹차에도 물론 카페인이 있지만 그렇게 이뇨작용이 심하지 않고 교감신경 항진을 그렇게 심하게 시키지 않아요. 녹차를 먹은 날과 커피를 먹은 날의 심장 상태가 좀 달라요. 커피를 마신 날은 심장이 진정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암 환자였기 때문에 호흡이 좀 딸리는 느낌을 받아요, 저녁에.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항진되어 있죠. 몸은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잠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녹차를 마신 날은 그렇게 심장 항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잠이 안 든다던가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녹차, 요즘 말차가루 쓰고 또 홍차 뭐 먹냐고 굉장히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유기농 홍차, 유기농 녹차. 부교감 신경을 올려야 되거든요. 심신을 안정시켜줘요. 요즘은 카모마일
카모마일도 되게 좋아요. 티백보다는 선 주머니에 카모마일 들어간 거를 드시면 굉장히 안정을 해주죠. 카모마일 티도 많이 먹고 구기자차도 먹고 식후에 커피가 땡기는데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빵과 과자의 기본 성분은 이제 밀가루죠. 글루텐 성분이 이 장에서는 유해균을 굉장히 증식시키는 성분이 돼요. 물론 장내 환경 유익균이 85고 유해균이 15로 아주 이상적인 건강한 분이라면 밀가루나 빵을 좀 드신다고 해서 당장은 달라지는 거 별로 없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병이 있는 상태면 유익균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죠. 보통 암 환자는 유익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90%인 상태에서 밀가루를 먹어준다. 글루텐 성분이 유해균의 먹이가 되죠. 유해균을 자라게 하고 유익균은 자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이 많아져야 면역력이 80%가 소장 점막에 있는 면역세포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해 보잖아요. 암 환자들을. 500 이상의 정상이면 암 환자들은 지금 40.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장부터. 암 환자면 이제 첫 번째 끊어야 될 건 커피, 두 번째 뭐예요? 빵, 밀가루 끊으라는 거죠. 또 세 번째가 기름입니다. 튀긴 기름. 기름 자체가 옥수수를 용매를 써서 기름을 뽑아내는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기름을 또 볶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고열해서 튀겼다? 그러면 이미 이 기름은 산화산패된 기름이 되는 거예요. 산화산패된 기름은 음식으로 치자면은 썩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칩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근데 그걸 또 과자로 먹는다? 거기에는 또 인공적인 짠맛을 내는 정제 소금이 막 덩어리죠. 그런 거를 드시면은 몸에 염증이 올라가요. 암으로 가는 길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면 과자 한 봉지 먹어도 되는데 그거를 매일 10년, 20년 지속되면 그거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튀긴 음식은 제한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우유,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고 IGF-1 이것이 우유에 들어있어요. 근데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은 자라야 되니까 성장을 시키는 우유가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데 성인이고 성장은 다 끝났어요. 우리 몸에서 성장하는 세포는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이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호르몬성 암의 급증이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요즘 이런 호르몬성 암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50대 이후에 라떼를 통해서 드신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라떼를 끊지 않으면 재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가 일단 뿌려진 분들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우유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유 대신에 두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유기농, 좋은 우유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테이크아웃 커피 컵에 있는 그걸 검사해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25개에서 30개 정도 검출된다고 해요. 비스페놀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고 뜨거운 음료를 넣잖아요.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녹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웬만하면 머그잔에 받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 텀블러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 저는 암 걸리고 한 첫 번째 행동이 집에 냉장고에 있는 플라스틱 통 그걸 다 버렸답니다. 플라스틱에 있는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그게 들어오면 에스트로겐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과다된 것이 유방암이 온 거거든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 폐경기 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도 없는데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는 환경 독소의 영향도 없지는 않다 보는 거죠.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커피일 텐데요. 감이 나와서 여러분의 기호식품을 먹어라 말아라 하는 거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이죠.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